근데 치킨이 한 마리 있어. 근데 이거를 내가 먹지 않더라도 일단 내가 가져와. 누가 못 먹게 하려고. 이런 심보인 거예요, 일단. 그쵸. 왜냐면 이걸 뺏기면은 그 나라가 너무 배가 불러지니까. 이건 막아야 돼. 내가 최고가 돼야 되거든. 이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리.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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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야기할 주제 바로 위대한 로켓 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 이분인데요. 이분이 미국 로켓 공학의 아버지, 우주 여행의 아버지로 유명한 분입니다. 바로. 좀 멋있어. 이분이요? 멋있어. 저는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야. 외모도 잘생겼죠. 이분이 또 영웅님이네. 여성들하고 또 이게 또 복잡해.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구나. 물론 이제 결혼 후에는 괜찮은데 결혼 전에 뭐 요분을 만나다가 조분도 만나다가 조분하고 바람을 좀 폈다가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것도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오늘의 그러면 주는 로켓인가 아니면 약간 로켓입니다. 인물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제 요게 끝이에요. 인기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뭐 나빴다는 게 아니라 잘생긴 외모, 수려한 언변, 그리고 유능한 이 천재성. 인기가 많았다. 아, 인기가 많았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근데 일단은 그래서 이분이 결국 로켓 공학의 아버지 이런 말 사실 함부로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예요. 그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보통 대단하시죠. 뭐 예를 들어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많잖아요. 물리학의 아버지, 뭐 네. 실험 물리학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꽤 엇갈려요. 왜요? 일단은 저분이 무조건적으로 훌륭한 분, 뭐 아주 좋은 분으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이 얘기가 오늘 처음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침착맨님과 함께 로켓공학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때 우리 호민 형님께서 녹아내리셨죠. 많이 지금 양말이 많이 벗겨지시고 요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폰 브라운이라는 분 자체는 세르게이 코를로프라는 천재, 또 하나의 천재, 각 나라를 대표하는 두 명의 천재 사이에서 벌어진 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둘의 천재성, 둘의 그런 경쟁, 관계 이런 거에 집중을 좀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둘 다 너무 훌륭한 천재, 그 나라를 대표하는 천재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폰 브라운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오늘. 네네네. 처음으로. 그래서 요걸 이야기하기 전에 당시 분위기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결국 그 당시에는 초점을 맞췄던 게 미국과 러시아 각각 자신의 나라의 로켓 공학 천재들과 함께 달린 스페이스 레이스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쪽, 소련 쪽 천재는 세르게이 코를로프라는 분이 계셨고 네. 미국 쪽에는 베르너 폰 브라운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경쟁이 정말 재밌고 이 이야기를 제가 다뤘었던 거고 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베르너 폰 브라운을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지금까지 제가 로켓공학 관련해서 이야기했을 때랑 비교하면은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지난번에 침착맨님과 함께 했던 로켓공학은 정말 가슴을 울리는 감동이었거든요. 아, 맞아. 네, 인류의 그 달을 향한 우주를 향한 원대한 꿈,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과학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한 가지의 완벽한 정의를 전달해서 그 사람에게 이거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라고 하지 않는 게 과학이에요. 다양한 면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는 여러 개의 이야기 중에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고 또 다른 면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접근 방식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과학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거고 특히 폰 브라운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또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잘 알려진 이야기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도 있고 이것들을 제가 최대한 잘 조합을 해가지고 사실 이게 뭐 연대기적으로 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뭐 제가 재미를 위해서 약간 이 연대기 순으로 안 가고 조금씩 꼬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쭉 설명을 하다 그 과정에서 이게 다음은 이건데 이걸 말하기 전에 이미 그 다음 걸 먼저 가져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역사 전공은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왜곡되는 부분 당연히 있습니다. 네, 이걸 좀 감안해 주시고 뭐 이거는 뭐 심각한 역사 왜곡입니다. 이런 생각은 마음속으로 어디다 쓰지 마. 그럼 내가 가서 또 본단 말이야. 나 보게 하지 마. 너무 슬퍼. 네, 좀,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과학 애호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저 과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정말 지금도 현장에서 논문을 열심히 쓰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그저 과학 애호가니까 이것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로켓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높은 고도에 도달해야 된다. 도달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여기서 처음 나왔죠. 예, 이분이죠. 누구죠? 우리 코털 형님. 예, 우리 또 양님도 잘 아시는 분인데 네. 우리 랩장님도 아시죠? 저 이제- 코털리아도 아름다운 게 랩장님 잘 하시는 그럴까요? 분이거든요. 일단- 제가 아는 분이랄까요? 예. 일단 뭐요? 랩장님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고다드. 역시. 그렇죠. 고씨의. 우리 랩장님 네. 잘해. 또 사랑합니다. 고씨예요. 네. 네, 고씨시고 네. 요분이 또 다드라는 이름의 네. 고다드 씨십니다. 우리 다드 형님께서는 늘 우주를 가고 싶은 로켓 덕후 다드 형님이십니다. 네. 네. 이분이 결국 1926년 드디어 지상 12.5m 상공에서 5.6m를 날아간 세계 최초의 액체 연료 로켓 발사에 성공합니다. 바로 이게 다드 형님께서 최초로 발사에 성공하신 로켓인데 로켓의 자이로스코프를 사용을 해가지고 발사체가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게 만들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다드 형님께서 이때 정말 위대한 시작이었거든요. 네. 근데 당시 뭐 국방부를 비롯해서 미국의 어떤 기관의 환영을 받지 못했어. 어떤 기관도 인정하지 않았어. 왜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정부 기관, 뭐 국방부 이런 데들이 봤을 때는 뭐야 저게? 저 뼈로켓 뭐야? 씨.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너무 앙상하네. 뭐 뼈치킨이야 뭐야? 가시로켓. 뼈치킨 뼈로켓 뭐야 이게? 뭐야 저게? 그러니까. 비주얼 뼈치킨 때문에. 가시로켓. 이게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소음을 선사하는 한낱 괴짜의 신기한 유희 정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와중에 고다드한테 관심이 있는 단체가 있었어. 아이러니하게도 고다드의 기술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던 집단이 독일의 나치입니다. 약간 저걸 보고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요? 왜죠? 그렇겠죠. 뭔가 끼임새를 채는 거죠. 끼임새를 챈 거지. 네, 약간 이 무시무시한 이쪽에서 저걸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 저게 진짜 꿀인데? 저기에 우리의 뭔가 큰 힘이 있는데? 그리고 이 나치의 중심에 있던 분이 바로 다음 주 보시면요.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베르너 폰 브라운이죠. 근데 완전 사고가 그쪽으로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딱 저 뼈로켓 보고도 저거 뭔가 잠재력이 있는데 딱 그치. 파악을 한 것 그치. 같아. 우리가 막 항상 일상생활에 막 뭘 보면서도 이거 과학 뭐 설명하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막 이게 과학 민수잖아. 전쟁 민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는. 뭐 보기만 해도 몸만 무기민수들 보면, 무기민수들. 무기민수. 무조건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베르너 폰 브라운의 어린 시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 가운데가 폰 브라운입니다. 그렇구나. 양쪽에 그의 형제들. 아버지는 일단 공무원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는 유럽 귀족 혈통. 집안이 나쁘지 않고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이 폰 브라운의 손에 망원경을 쥐어줍니다. 네, 와. 그래서 그가 이 망원경을 손에 들고 우주를 보면서 우주에 대한 열정이 바람직하게 자라났죠. 그 시작을 건네준 게 어머니예요, 사실. 근데 베르너 폰 브라운은 수학이나 물리학에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수학 물리학은 빠질 수 없거든요, 로켓 공에.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천재성을 막 가지고 막 천재들 있잖아. 어릴 때부터 막 미쳤어 그냥. 막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안 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분은 수학이나 물리학에 뛰어난 천재성이 없었는데도 우주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약간 네. 열정파였구나. 그게 우주. 중요하지. 그러니까 학문적인 게 천재가 아니었지만 갈망이 너무 크니까 이 갈망이 다른 걸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1920년대 후반에 이게 등장합니다. 세계 최초로 유인 로켓 자동차가 등장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저 당시에 자동차가 얼마나 빠른 속도까지 낼 수 있느냐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좀 대결하던 시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로켓을 사용해서 자동차의 속도를 높였던 분이 계세요. 그래갖고 실제 시연하는 장면입니다. 와. 이걸 폰 브라운이 본 우와. 거야. 이 당시에 폰 브라운이 네. 이걸 보고 완전히 매료됩니다. 이야 대박이다. 이게 로켓이구나. 그래서 스스로 장난감 마차에다가 여러 개의 폭죽을 부착해요. 이거를 이제 거리에서 발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고 네. 이것 때문에 폰 브라운은 거의 죽을 뻔한 위기까지 가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큰 범죄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끌려가요. 그래서 이제 유치장에 갇혀. 근데 나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와서 경범죄가 적용돼요. 너무 어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이가 너무 어리면 좀 이렇게 얘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와서 이제 함께 집으로 돌아갔죠. 아무튼 굉장히 위험한 범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에 가담하게 될 정도로 그 당시에 이제 로켓에 굉장히 매료가 돼 있었다. 예, 그리고 로켓에 대한 관심 자체가 천재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929년 베를린 공과대학교에서 항상 이분이 즐겨 읽던 책이 있었어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행성 간 공간으로의 로켓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헤르만 오베르트라는 이름이 있죠. 그러네요. 이분이 저자이자 로켓 공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의 연료 액체 연료 로켓 실험을 보조하게 돼요. 맨 앞에 계시는 분 계시죠? 저분이 바로 헤르만 오베르트입니다. 아, 좀 화가 났나? 네. 조금 화가 났죠.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우측에 우리 폰 브라운. 메르만 폰 브라운. 폰 브라운. 네, 딱 있죠. 네, 그래서 연구에 폰 브라운이 참여하면서 폰 브라운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 공학 기술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이 현재 공학 기술로는 로켓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는 게 불가능하겠구나.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겠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리학, 화학, 천문학을 비롯해서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얻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시작하죠. 왜냐면 기존에 있는 걸로는 이제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든 거야. 내가 더 배워야 된다. 천재네. 예,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뭔가 이 무언가를 향해서 매료돼서 추진해 나가는 천재인 거야. 그러니까. 달려들어서 맞아. 부족한 게 열정이. 뭔지를 파악하고 끌고 들어가는 거야. 요새는 그런 게 더 천재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엄청 똑똑한 거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기 갈망이 크고 그걸 끝까지 맞아. 이뤄내는 사람. 그게 의지. 의지. 그러니까 막 그 기억력이 막 아무리 좋아. 내가 막 모든 걸 막 사진처럼 기억해. 음. 근데 의지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뭐 시키면은 막 그치. 막 다 기억해. 두 살 때 네가 먹은 냉장고에 있던 요플레 어디 갔어? 뭐 이러는데 의지는 없어. 그러면 이제 귀찮아. 그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 폰 브라운이 얼마나 당찬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스위스의 물리학자이자 발명가였던 오기스트 피카르라는 분이에요. 안경에서 일단 포스가 느껴져요. 근데 이분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수소풍선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써놓은 거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수소풍선 비행으로 지구의 상층 대기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수소풍선 비행이니까 굉장히 높은 곳으로 날아간 거를 하는 거잖아요. 젊은 폰 브라운이 딱 이분이 강연이 끝나고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당신은 뭐 수소풍선을 이렇게 해갖고 연구하지 않냐?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달에 가겠다.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달에 갈 계획이다. 포부가 있네요, 정말. 근데 강연하던 분 얼마나 황당해. 근데 저분이 또 좋은 분이라서 격려를 해줬대요. 할 수 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당시 독일의 과학자들. 다시 돌아가면 로버트 고다드 연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몇몇 독일의 과학자들은 심지어 고다드한테 직접 연락도 해요. 직접 연락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까지 합니다. 근데 고다드 입장에서는 뭐 이게 본인 연구에 관심을 갖는 거다 보니까 나쁠 건 없죠. 고맙죠. 그죠. 많은 고맙죠. 사람들이 또 이제 그냥 괴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폰 브라운은 이 당시에 독일 우주 여행 협회에 가입을 해요. 폰 브라운 어딘지 아시겠죠? 어디 있죠? 가운데. 아니죠. 가운데인가요? 가운데 너무 살쪘죠. 그러니까 좀 바로 살짝 옆에 그 계신 바로 분. 오른쪽에 정장 입고 계신 분. 네. 많이 좀 달라진던데 느낌이. 약간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 손에 뭘 들고 계시죠? 네. 예, 저분이 지금 폰 브라운입니다. 네. 동료들하고 어쨌거나 이 우주여행협회에서 몇 년 동안 수십 차례 로켓을 발사한 실험을 해요. 근데 문제는 즐겁게 재밌게 동료들끼리 아마추어 로켓 발사를 하고 있는데 정권이 본격적으로 들어섭니다. 이때 군사적 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로켓 실험을 나치에서 금지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지들은 고다드한테 연락해가지고 막 정보를 캐내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왜요? 자기네 연구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건가? 그렇죠. 네가 연구하고 싶으면 들어와서 군사적 나치에게 목적.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던가 아니면은 불법적으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이 유출되는 걸 수도 있고 왜냐면 우리만 보유해야 되는 건데 근데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생 해오던 거고. 그쵸. 그리고 가장 열정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군사 아니면 넌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정말 즐겁게 해오던 건데 갑자기 불법이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갑자기 나라에서 불법이라고 해. 앞으로는 과학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딱 이러는 거야. 뒤에서? 대신에 너희들을 전부 공무원으로 뽑아줄 테니까 월급 받고 해. 뛰어가죠. 뛰어가죠. 그런 거야. 딱 그런 상황인 건데 이 당시에 독일 육군 대위였던 도른베르거 이름부터 굉장히 심각해요. 도른베르거가 폰 브라운을 찾아옵니다. 지금 도른베르거가 누군지를 제가 이 사진 속에서 찾으려고 도른베르거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진을 여러 장을 봤어. 네. 근데 아마도 맨 왼쪽에 얼굴이 반만 나온 분이 계세요. 저분이 도른베르거랑 도른베르거. 가장 닮았어요. 그래서 이 사진 속에 분명히 도른베르거는 있어요. 그래요? 도른베르거는
반드시 있어. 그런데 맨 왼쪽에 반쪽 얼굴이 아마 도른베르거일 것이다. 도른베르거 형님. 저 반쪽 사진이 99% 도른베르거예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폰 브라운 바로 오른쪽에 웃고 계신 분 계시죠? 폰 브라운이 저 양복 입은 양복 입은 사람이죠? 분이 폰 브라운이죠. 네. 폰 브라운의 왼편에 서 계신 분, 우리가 사진상 오른쪽. 저분이 약간 도른베르거의 80% 닮았어 또. 너무 닮았어. 그래서 아무리 봐도 도른베르거는 맨 왼쪽에 얼굴 반쪽인데 오른쪽 분일 수도 있겠다. 좀 닮았다.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헷갈리는. 저 예. 하프 베르거냐 아니면 저 베르거냐. 예, 당시에는 로켓을 폭죽 정도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 사실을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비밀리에 로켓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모여서 이렇게 도른베르거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로켓의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진전이 없어. 그래갖고 이거 왜 이러지? 안 되네? 그러다가 아마추어 중에 로켓을 기가 막히게 연구한 팀이 있다더라. 그래서 폰 브라운을 찾아간 거죠. 로켓 예. 동호회. 그래서 우주여행협회를 찾아간 거예요. 도른베르거가. 예, 그래갖고 도른베르거가 돈과 장비를 다 줄 테니까 육군 로켓 연구소로 와라. 여기서 하자 하고 이제 영입을 제안합니다. 폰 브라운은 그래갖고 재미로 그냥 만들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꿀 직장이 생기나? 그래서 이때 드디어 아마추어 모임을 떠나서 정부의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무기 개발 연구에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무기 개발에 뛰어든 폰 브라운이에요. 이분이 도른베르거예요. 참 뭐예요? 앞에 사진 주세요. 맞죠? 닮았죠?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진 중에 맨 왼쪽 아니면은 맨 왼쪽이 맞는 것 같아. 그죠? 근데 확실한 거는 맨 왼쪽에 얼굴 반쪽인 분 말고는 닮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냐? 한번 또 같이 맞춰볼까요? 아니면 뒤에 계신 분이니까요. 아니. 찾아봐. 그거 맨뒤. 텀이 황선님 얼마나 있어요, 텀이? 맨 뒤에는 지금 얼굴도 안 보이는데 무슨 맨뒤입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 도른베르거 박사님이 로켓 연구소 소장이었어. 그리고 독일의 군인이자 로켓 공학자였습니다. 그래서 1932년부터 발터 도른베르거 박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폰 브라운은 로켓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이때 폰 브라운이 좀 주력으로 했던 게 여러 간행물 속에 이제 로버트 고다드의 여러 방식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여기저기 퍼져 있는 로버트 고다드의 방식들을 취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영리하게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면 로버트 고다드의 방식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여기저기 퍼져 있으니까 다 모아가지고 일단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미 이러고 있었던 거야. 미국에서 인정을 안 할 때. 참 슬프죠. 이거는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뭐 뒤에 안 나오니까 실제로 나중에 성공적으로 발사된 독일의 로켓 아마 V2를 기억을 하는데 V2 로켓의 파편을 분해해 보니까 직접 로버트 고다드가 확인을 해요. 여기 있는 구조나 모든 것들이 본인의 방식이라는 걸. 그래서 이 로켓은 내 연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고다드가 직접 확인을 합니다. 되게 슬프죠. 본인의 조국은 본인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인정을 못 받고 죽은 뒤에야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본인의 방식으로 이미 현실적인 로켓을 제작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도 지금 그런 게 뭐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슬프죠. 어쨌든 그래서 고다드의 방식을 취합한 폰 브라운이 드디어 첫 번째 로켓을 완성합니다. 이게 바로 소형 로켓 A1입니다. 왼쪽 밑에 조그만한 애죠? 네. 맨 밑에 알약처럼 생긴 애. A1. 알약처럼 생기네. 네, 크기는 대략 약간 1m 조금 넘는 것 같죠? 그렇죠. 한 네. 1.2m 정도 돼 보이네요. 네. 이 녀석은 추진 실험을 위한 로켓이에요. 네, 확대하면 오른쪽인데 방향 조절 기능이 없었습니다. 방향 날개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 부분에는 자이로스코프가 내장이 돼 있으나 성능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발사는 실패를 하죠. 즉 이제 실험을 위한 로켓이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장 주시면요. A2가 나왔네. 예. 얘는 한 1.5m 정도 되나요? 조금 커졌어요. 조금 커졌어요. 예, 성능을 개선해서 만든 A2 로켓입니다. 이게 발사에 성공을 했어요. 고도 3km까지 올라갑니다. 연료는 A1과 마찬가지로 알코올과 액체산소가 들어갔고요. 자이로스코프를 로켓 중심부로 이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혁신적인 신기술을 시연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합니다. A2로. 폰 브라운 약간 자신감 얻어요. 그래서 A3가 나옵니다. 많이 커졌어. 많이 한 번에. 커졌어. 저 네. 밑에가 달라졌네요. 그렇죠. 길이가 6.2m까지 커졌고요. 일단은 그럭저럭
로켓 형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태 약간 빨래집게 형태가 됐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실패했나? 그렇지. 응. 근본적인 기술 결함이 있어갖고 4차례를 발사했는데 4차례 다 실패합니다. 아 근데 확실히 한 번에 키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렇죠. 네. 어. 좀 어려워졌나 보다. 맞아요. 이때도 엔진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어요. 그런데 연료 제어가 좀 불균형했고 자이로스코프 장치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함이 생겼고 그래서 이후에 개량형이 A5로 이어집니다. 근데 왜 A5로 또 이어지냐? 이 넘버링이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 연구자들이 넘버링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되게 슬픈 일이지만 아폴로 미션 같은 경우도 아폴로 1호부터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아폴로 1호가 될 애들은 따로 있었는데 앞에서 테스트 실험 중에 우주 비행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네, 되게 슬픈 일인데 미국이 또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신 우주 비행사 분들이 너무 아쉬운 거야. 이분들의 이 업적, 이분들 어쨌거나 정말 숭고한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스트 비행을 하던 그 실험 테스트 장비를 아폴로 1호로 만들어버려요. 승격시켜요. 원래는 아폴로 1호가 아닌데 이걸 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테스트 장비를 1호로 승격시켜. 그러니까 멋있는 그쵸, 문화네. 멋있는 거죠. 길이는- 그러니까 아폴로 1호가 승격이 되면서 이제 넘버링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아폴로 뭐 4, 5, 6, 9는 뭐 빠지게 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꼬이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죠. 또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기술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것도 3호가 어쨌거나 잘 안 됐는데 4호로 가지 못하고 5호로 넘어가는데 왜냐면은 A4는 이 V2 로켓으로 넘버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V2라는 걸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A5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좀 다른 거야, 맥락이. 그래서 결이 다르니까 일단 5로 넘기고 다시 4로 갑니다. 이제 발트해에 있는 작은 페네민데 섬에 로켓 개발을 위한 거대한 시설을 짓습니다. 네, 이게 바로 육군 로켓 센터입니다. 폰 브라운이 여기서 기술 이사로 활동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항공기 비행 보조를 위한 액체 연료 로켓과 다양한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하죠. 근데 이 폰 브라운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로켓을 계속 만드는 거였어요. 네. 그냥 계속 로켓을 만들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로켓을 만들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치당의 당원이 돼야 돼. 정치를 해야 되는구나. 그쵸. 그치. 연구비를 또 따고 해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인력도 또 충원하고. 쟤는 충성심이 없네. 쟤 저렇게 지금 우리 나라의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쟤 뭐지? 쟤는 아직 당원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치당 당원을 신청을 해요. 네, 그리고 당원 번호도 발급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별다른 정치적인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나치당 당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A3 결함을 개량해서 A5가 나왔는데 이 A5를 다시 기반으로 해서 대형화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대형화한 우와. 실용 로켓 A4 로켓입니다. 이제 좀 멋있어졌어요. 네, 드디어 완성을 한 거죠. 진짜 로켓의 모양이네요. 크기도 사실 사람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커졌고요. 네. 나치의 지도자 누구였죠? 히틀러? 그렇죠. 아돌프 히틀러. A4 로켓 발사에 대해서 폰 브라운이 일종의 브리핑을 해줍니다. A4 로켓의 발사에 대해서 칼라 영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이걸 보고 히틀러가 너무 감동을 해요. 와, 대박이다 이거.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폰 브라운을 자신의 개인 교수로 둬요. 너무 감동을 해서 초고속 승진을 하죠. 그러니까 초고속 승진. 예. 진짜 마음에 예. 들었나 보다. 어쨌거나 폰 브라운은 항상 본인은 정장을 입어요. 네, 뭔가 좀 독특하죠. 저는 그런 행위도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본인의 복장을 계속 고수하는 것들도 뭐 여러 가지 시사하는 것 약간 같은데. 브랜딩을 네. 좀 하고. 네. 어쨌거나 A4 로켓은 이제 이름이 V2 로켓으로 바뀐 다음에 대량 생산됩니다.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낸 탄도 미사일이자 발사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와. 히틀러가 있네. 맨 앞에 히틀러 있죠. 네. 네네. 그리고 히틀러의 머리를 따라서 올라가요. 네. 쭉 올라가면 가운데 위쪽에 폰 브라운이 딱 있죠. 정장 입고 계신 예. 분. 히틀러와 그 폰 브라운이 같이 찍은 사진이 많진 않아요. 네. 근데 그래도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핵심적인. 그쵸. 네. 그리고 꽤 여러 번 만난 걸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굉장히 또 정말 최측근이었을 수도 있고, 네, 이것도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어쨌거나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낸 탄도 미사일이자 발사체 다음 장 보시면요, 바로 이 V2 로켓입니다. 이게 그 이름의 뜻이 독일어인데 보복 무기라는 뜻이요. 고봉무. 예. 이름도 와. 약간 무섭다. 이게 진짜. 리벤지 이런 느낌. 리벤지. 나는 복수한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음. 예, 그래서 이전 버전이 이제 V1이 있었겠죠.
이게 세계 최초의 제트 추진 순항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다음 장 보시면요. 이게 V1이에요. 예, 조금 다르죠 느낌이. 이게 비행기 같이 생겼네. 예. 엄밀히 말하면 V1 로켓이 아니라 V1 비행 폭탄입니다. 아마 저기 있는 게 폭탄이겠죠? 예, 저 보이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초기형 순항 유도탄이라고 불리는데 1944년 6월에 처음으로 발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무려 2,400여 발이 런던으로 발사가 돼요. 엄청나죠? 네. 2,400여 발. 근데 그 중에 800발만 런던에 도착을 해요. 나머지는 약간 뭐 실패한 가다가 즉, 멈췄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네,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고. 다행이네. 근데 800발이 도착한다고 해도 어쨌거나 그 공포심은 그렇죠. 네, 뭐가 날라고 그렇죠. 있다라는 거는 네. 예. 당시 영국 사람들이 이제 V1 로켓에 대해서 뭐 개미 귀신 혹은 버즈 폭탄이라 불렸다고 해요. 네, 사실 뭐 이 별명에 대한 거는 또 이게 뭐 V2 로켓의 별명이다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마도 V1이었을 것 같아요. 네, 소리 같은 게 상공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내려올 때 엔진에서 나는 소리가 그렇게 뭐 윙윙윙윙 이런 소리가 많이 났대요. 그래서 아마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해 10월부터 계속 발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10,000발 이상 발사를 했고요. 만 발? 만 발. 10,000개의 폭탄을 발사한 비행 폭탄을 발사한 거고 그 중에 8,000발 정도가 바다를 건너 도착을 합니다. 근데 또 그 중에 4,000발은 격추를 당해요. 예. 그래서 결국 런던에 2,400발 정도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요 지역, 런던에서도 또 주요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수십 발이 떨어졌대요. 네. 그래서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거죠. 저 시절 잘 몰라서 그런데 대단했네. 그쵸. 진짜. 피해 규모가. 그쵸. 아, 진짜. 엄청났겠네요. 이런 뭐 뭔가 침략 전쟁, 전쟁 자체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사실 뭐 지금도 비슷한 시기를 어떻게 보면은 반복되는 역사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영국 시민들이 정말로 공포에 빠졌고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시민들을. 그런데 아까 질문 중에도 어떻게 요격을 했냐, 어떻게 격추했냐 그렇게 많이 그러게. 나오는데 그런 게 있는데 발사 후에 절반 이상이 연합군에서 격추가 돼요. 왜냐면 속도가 느려요. 느리니까 보고 맞출 수가 있어. 느려도 막 굉장히 느리진 않을 거잖아요. 막 이렇게 가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 당시에도 요격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다. 네, 아. 실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 못 맞추겠지만 우리가 요격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였던 거죠. 이 V1은. 그래서 V2 로켓이 등장을 한 겁니다. 드디어 V2 로켓이 등장했고 V2 로켓의 위력은 훨씬 대단했습니다. 와. 네. 멋있죠. 네. 슬픈 거지만 멋있어 어쨌거나.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점도 비슷해요. 멋있고 위대하고 엄청난 기술인데 그걸 굉장히 하필이면. 슬프죠. 네. 이거에 이거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또 문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네. 이게 뭐 그 쓸수 있었을 아까 우리 텐데. 고다드 선생님이 뼈로켓 쏘시고 한 얼마나 한 20년? 25년? 그 정도 됐죠. 그 정도 됐죠. 최초의 뭐 초고공으로 날아가기 위한 논문을 낸 이후로는 뭐 2, 30년 지난 것 같고. 와 진짜 짧은 기간에 그쵸. 했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아드형님께서 기반을 잘 닦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론적 기반이나 이런 이론적으로 것들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아. 그래서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저물어 가던 상황이었죠. 이때 영국 런던 한복판에서는 무시무시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별도의 폭격기가 보이지 않았던 상태고요. 네,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요격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무언가가 날아왔어요. 그리고 스스로 오다가 문제 생겨서 터지는 확률도 많았거든요. V1은 스스로 터지는 확률도 정말 줄어들었어요. 바로 이게 V2 로켓이죠. 영국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V2 로켓이 1944년부터 1945년까지 영국과 벨기에에 수천 발이 발사됩니다. 솔직히 정확도는 좀 떨어졌어요. 굉장히 빨라졌기 그쵸, 때문에. 빠르고 초기 버전이었기 초기 때문에, 버전이기 때문에. 뭐라도 맞으면 다행이다 수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인류에게 끔찍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V2 로켓은.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베르너 폰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았다고 그렇구나. 그쵸. 하는 거군요. 우리가 로켓공학을 얘기할 때는 최초의 발사체 V2 로켓 이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다음 단계 로켓들이 등장을 하고 발사체가 등장하고 이제 우주 개발로 넘어가잖아요. 그 사이에 벌어진 아주 슬픈, 뭐 쉽게 말해서 한 10년 이내에 벌어진 요 이야기가 너무너무 인류에게 큰 상처를 입혔죠. 그러니까 단순히 V2 로켓 대단한데?
이걸 기반으로 우주로 갔단 말이야? 라고 하기에는 그 사이에 너무도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풍자 작가였던 분이 계세요. 이분인데 거의 전설적인 코미디언이에요, 이분이. 아, 진짜? 얼굴에서 보이네요. 예, 네, 그렇죠. 진짜. 이분 뼈그맨이시네. 뼈로켓을 넘어선 뼈그맨. 모트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폰 브라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로 별을 겨냥하지만 가끔은 런던을 친다. 즉 폰 브라운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폰 브라운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뭐 너는 뭐 별을 겨냥하긴 하지만 가끔 런던을 치는구나. 폰 브라운의 자조적인 이야기처럼 이 분이 그런 말을 남겨요.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폰 브라운, 그가 개발한 로켓이 잘못된 행성에 도착한 것을 제외하면 완벽하게 작동했다. 너무 슬프죠? 슬프다. 그러니까 폰 브라운이라는 위대한 로켓 공학자가 만든 로켓은 사실은 이게 달에 가든지 화성에 가든지 폰 브라운이 원했던 것처럼 우주 여행을 하는 다른 행성에 도착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구라는 행성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축하하고 박수 칠 수만은 없네요. 그러니까요. 참 슬프다. 너무 슬퍼요. 너무 완벽하게 작동한 인류 최초의 로켓 발사체가 지구라는 행성으로 불시착을 하는 거죠. 이게 지구인들을 공격하게 된 거니까. 너무 슬퍼요. 마음이 다른 행성으로 갔으면 영웅인데. 그니까요. 어쨌거나 V2 로켓은 첫 시험 발사 이후로 무기로서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실전에 배치가 돼요. V2 로켓이. 네. 그리고 수천 명의 민간인과 군인을 학살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인 로켓에 맹렬한 화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신무기의 위력을 맛본 미국과 러시아 두 승전국은 어떻게든 독일의 로켓 기술을 가져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부터. 네, 왜냐면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걸 봤어. 야, 저거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긴 했는데 요거 까딱 잘못했으면 위험했어. 네, 그래가지고 저거 가져와야겠다 생각을 하죠. 근데 물론 국제 정서상 어떤 나라건 간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져온다? 무언가를 뭐 확보하려고 한다? 이거는 굉장히 좋게 보일 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경거망동하는 건 너무 이상한 거야. 미국이든 러시아든 소련이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전략사무국에서는 비밀리에 나치 독일의 과학자를 포섭하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일명 페이퍼클립 작전입니다. 이 작전명이 포섭하기 좋은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종이용 클립으로 표시를 해놨대요. 그래서 유래가 됐어요. 페이퍼클립 작전. 예. 그래서 미국이 초반에는 전문가들을 소련한테 빼앗기지 않는 게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전문가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혹시라도 소련한테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먹을 수는 없어. 예를 들어 배가 불러. 근데 치킨이 한 마리 있어. 근데 이거를 내가 먹지 않더라도 일단 내가 가져와. 누가 못 먹게 하려고. 이런 심보인 거예요, 일단. 그쵸. 왜냐면 이걸 뺏기면은 그 나라가 너무 배가 불러지니까. 이건 막아야 돼. 내가 최고가 돼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최대한 전문가를 뺏기지 말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폰 브라운. 당연히 폰 브라운이었죠. 네, 우수한 로켓 공학자이자 V2 로켓 개발의 주도적인 인물이었죠. 바로 폰 브라운 박사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요. 폰 브라운도 고민에 빠집니다. 일단 독일은 망했어. 이제는 뭐 여기서는 더 이상 내가 뭐 버틸 수가 없어.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뭐 선택지가 몇 개 없긴 해요. 왜냐면은 뭐 이상한 나라로 가봐야 이 가치를 모르니까 자신의 가치를. 그렇죠. 네, 근데 소련 같은 경우 소문을 좀 들어보니까 전쟁포로한테 굉장히 잔혹했대. 딱 약간 느낌이. 그래가지고 요거는 소련 쪽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차피 소련 아닌 미국이다. 그치. 그래서 이제 망명 결심을 하는데 미국도 역시 폰 브라운의 동료들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나라였죠. 네,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을 소련한테 빼앗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데려와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 미국의 과학자들을 좀 교육을 시켜야겠다. 얘네들한테 좀 빼먹자. 이런 심보로 이제 데려왔어요. 우선 전문가를. 그리고 또 맞아 말씀하신 대로 폰 브라운 한 명이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팀이 짜르르고 오는 거잖아.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팀도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핵심 인력만 데려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데려왔을 때 결국은 미국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많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도 많이 입이 들고. 많아지면.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폰 브라운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었어요. 왜냐면은 자신의 가치도 알죠. 미국은 나를 소련에 빼앗기기 싫어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겠지. 네, 너무 알고 있고 그러니까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래서 미국 뉴멕시코주와 텍사스주에 설치된 미군 기지 포트 블리스라는 곳에 이제 보금자리가 꾸려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금자리를 꾸리고 잘 데려오고 그 다음에 독일로 여행을 가는 것도 허락을 해줘요. 나중에 독일에 가서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아내와 함께 또 돌아옵니다. 또 이거 미국의 망명한 사이에도 네. 또 사랑꾼이라서 뭐 이렇게 메일로 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내요. 프로포즈도 막 해요. 할 거 다 하네. 할 거 다 해. 어. 그 와중에 프로포즈하고 가서 결혼해서 또 부인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또 아이도 3명을 낳고 3명 났어 또. 네, 그 과정에서 폰 브라운은 또 미국 시민이 정식으로 돼요. 시민권을 아예 줘버리는 거죠. 그런 게 다 네. 이미 협상할 때 다 얘기가 됐겠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이 폰 브라운이 인류를 위해서 해낸 일은 정말 많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망명을 하고 나서도 많은 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많은 일 했죠. 그래서 일단은 폰 브라운이라는 천재가 없었다면 미국이 그렇게 빨리 달에 착륙하는 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라는 평가입니다. 심지어 과연 미국이 달에 착륙할 수 있었을까라는 평도 있어요. 와. 네. 그 정도예요? 폰 브라운이 미국이 네. 달에 착륙하는 시점을 앞당긴 사람이다. 혹은 폰 브라운 없이는 아예 불가능했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폰 브라운에 대해서는. 네, 그 어디까지나 또 역사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정도. 알 수는 없지만. 흥미롭네요. 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들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잘 되세요.